시네 LR7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크기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메테오 7호를 여기 올려놨는데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제가 롱레인지 베스트셀러죠. 아이플라이트의 키메라 7 구매했을 때 박스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 박스보다도 엄청 큰데요. 이 안에 완충제가 있어서 그런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진짜 크네, 박스가. 이게 키메라 7 박스가, 키메라 7이 여기에 이게 풀업 없이 여기 딱 들어가게끔 오는 사이즈가 이랬는데, 시네 LR은 굉장히 큰 박스에 오네요. 짠. 좀 공간을 여유있게 만들었네. 크기는 키메라 7하고 똑같은 휠 베이스인 것 같고요. 7인치가 아니라 7.5인치 풀업입니다. 그러니까 키메라랑 완전 동일한 급이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풀업이 장착이 되고요. 7.5 곱하기 3.7 곱하기 3 키메라 기본 장착된 풀업과 동일한 풀업이 옵니다. 기체 자체는 근데 더 길쭉한 느낌인데? 아니구나. 길이도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른데, 배터리를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고프로 마운트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했네요. 꽂는 곳이 여기 이렇게 꽂게끔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구성을 했네요. 그리고 요게 다르다. 맞아, 이게 GPS가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GPS가 요거는 키메라 7은 GPS가 여기 장착되어 있어서 안테나에 의해서 GPS가 간섭을 받았었는데, 얘는 GPS가 여기 있으니까 안테나 보다 위쪽에 있어가지고 요거 간섭 덜해진 거, 요것도 다르네. 박스에 뭐가 들어있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부품들, 안테나가 좀 모양이, 이게 전에도 이게 알바트로스 안테나 뭐 이런 거였는데 디자인이 더 멋져졌어요. 약간 휘어져 있네, 모양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장착하는 형태로, 이게 아이플라이트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근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패드를 위한 그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수신기 같은 거 변경하고 이럴 때 쓰는 케이블들, 그 다음에 여분의 나사들,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장착을 위한 볼트 너트들 있고요. 요거는 이제 풀업 장착하기 위한 하나 들어있고요. 이 정도 들어있고, 뭐 와이어링 다이어그램들, 유저 매뉴얼이 있고요. 이게 롱레인지를 위해서 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ELRS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프리셋으로다가 뭐 받아서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있죠. 언박싱 내용물은 뭐 이 정도. 박스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놀랬습니다. 근데 키메라 7하고 사이즈는 동일하네요. 기체 자체는 조금 클로즈업해서, 기체 자체는 뭐 굉장히 뭐 깔끔하죠. 이거 완제품이니까. 아이플라이트 특히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풀압 방향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안내가 돼서 와요. 그래가지고 풀압 장착할 때도 뭐 저희가 풀압 방향 미리 확인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모터도 키메라 7하고 동일한 모터인 것 같은데, 직 모터고, 스펙이 어떤지는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 영상에 링크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O4 프로가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키메라 7 같은 경우는 제가 O3 버전을 샀다가 이제 O4 업그레이드 킷으로다가 이제 장착을 한 거고, 지금 키메라 7도 O4 버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네 LR 이거는 이제 기본 O4 버전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조정할 수 있게끔 그 폭이 다 있고요. 키메라 7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건 것 같아요. 키메라 7은 카메라가 여기 있고 유닛이 이쪽에 있습니다. 유닛이 여기 있으니까 요 거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기본 카메라 케이블로다가 요까지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 케이블 연장하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것도 제가 찍어놨는데 아직 편집을 안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요 카메라에서 케이블 빼고, 그 다음에 유닛에서 케이블 빼가지고 긴 선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주 좀 조심스러운 작업이에요. 케이블 잘못 건드리면은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기체는 이게 연장할 필요가 없게끔 O4 에어 유닛 프로가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랑 유닛 자체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 요걸로다가 이제 그 USB-C 케이블 이렇게
막아주는 요거 돼 있는데 요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ELRS 버전을 저는 이제 구한 건데, ELRS가 그냥 일반 수신기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롱레인지를 하려면은 요걸로는 좀 부족하고, 저는 요거는 이제 분해해 가지고 롱레인지용, 제가 지금 얘는 이제 베타이프PB의 슈퍼D를 쓰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듀얼 안테나로 돼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기체는 한번 요렇게 해보려고 해요. 요거를 요쪽 앞쪽으로 빼서 여기 안테나 하나 장착하고 여기 안테나 장착하고, 그래서 앞뒤로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장착하는 배터리는 아이플라이트의 롱레인지용 배터리, 요거 8000mAh, 요걸 보통 사용하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넣어야 되나? 8000mAh 리튬 이온을 사용하면은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아이플라이트는 항상 요런 식으로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앵글 모드를 기본적으로 해놨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가 이제 앵글 모드라는 점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베타 세팅하면서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 LED가 살짝 들어가 있나 보다. 안테나를 꽂고 전원을 한번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LED가 이렇게 살짝 조금은 LED가 들어가 있는 건가? 여기 뒤에도 여기도 LED가 있네. 아, 여기 요 기체들의 LED가 쭉 있네. LED가 좀 있습니다. 확인해야지. LED가 빨간색으로 들어오네요. 요게 신호가 잡히면 색깔이 바뀔 수 있겠네요. 한번 그것도 이따 바인딩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로펠러는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로 예, 오늘은 요 시내 LR7 런타임 테스트 해보고, 이 멋진 채석장, 이 절벽 쪽으로 다이브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런타임은 요 8000mAh짜리 아이플라이트의 그 풀샌드 리튬 이온 배터리, 요걸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요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21700 배터리고요.
예, 리튬 이온 8000mAh 요 배터리로 런타임 시내 LR 아이플라이트의 7.5인치 새로운 롱레인지 기체 시내 LR7의 런타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런타임도 측정해보고 그 GPS로다가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고요한 곳에 와 있으니까 시끄럽네요. 계속 이 채석장 주위를 이렇게 쭉 큰 원으로 돌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시속 80km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속도로 한 50에서 80km 사이의 속도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시더라고요. 이게 리튬 이온으로 한 평균 속도 100km로 몇 분 정도 나냐.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답글 달기로는 리튬 이온으로 시속 100km로다가 평균 내는 거는 사실 좀 무리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순간적으로 100km까지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속도가 한 86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리튬 이온으로 그렇게 평균 속도 100km를 낸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리튬 이온은 방전율이 리튬 폴리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내다가 그냥 쭉 방전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배터리도 엄청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리튬 이온으로 롱레인지 할 때는 그렇게 속도를 너무 많이, 스로틀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런 거고요. 높이서 달리니까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땅바닥으로 왔습니다.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죠. 시속 80km 정도. 이거 봐요. 여기서도 딱 장애물을 피할 때 상승 스로틀을 주는데 리튬 폴리머, 아까 리튬 폴리머 날리는 것만큼 팍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로 리튬 이온으로 다이브 하는 것도 진짜 비춤입니다. 다이브 하다가 팍 순간적으로 저기 최대 방전 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힘이 안 돼가지고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무게도 무겁고. 지금 뭐 고프로 이런 거 올리지 않고 오포 프로로다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리튬 이온 8000mAh로는 얼마나 비행을 할 수 있나 이걸 체크해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3.6V인데 5분 40초 정도 날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튬 이온은 3.6V가 돼도 날려도 된다. 리튬 폴리머는 보통 3.6V면 착륙을 시키죠. 이건 그렇지 않다. 근데 GPS 저 거리 이동 측정은 사실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GPS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GPS 오류로 인한 그 이동 거리도 다 계산을 할 테니까 어쨌든 대략 저거 기준으로 지금 한 8.5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윤구님 영상 보고 찾아온 곳인데 되게 특이한 경치긴 하네요. 채석장, 곤지암에 있는 채석장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치 암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스팟입니다.
여기서 다이브를 하는 것도 찍으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5인치 갖고 와서 찍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체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서 다이브하는 영상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고도를 올릴 때 당연히 배터리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롱레인지를 하면 사실 뭐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 뭐 항상 뭐 정확한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편한 대로 날려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한 3.4V까지 떨어졌고요. 2.8V까지만 딱 날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로틀을 살짝 올렸더니만 전압이 3.3 밑으로까지 쭉 떨어지죠. 방전율이 낮아서 뭐 요런 상황에서 이제 다이브 하다가 막 꺾으면은 그냥 꼬라박는 거죠. 날이 너무 흐려서 아쉽네요. 약간 이렇게 구름 낀 게 멋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영상은 다 구름 안 낀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제 롱렌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돌아오고 있을 때죠. 돌아올 때인데 지금 3.1V다. 아, 이러면 진짜 심장이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아직 다 못 왔어. 아직 다 못 왔고 한 1km 남았어. 야, 이거 과연 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도 스로틀을 진짜 최소화해서 진짜 천천히 오게 됩니다. 이 정도 속도로다가. 왜냐면은 스로틀이 너무 들어가면은 전압강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GPS 측정기로는 이제 20km 정도를 이동했고요. 그러니까 한 10km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10km 그 보내는 영상을 올포런님께서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요. 왕복 20km, 편도 10km. 저는 제일 많이 보내본 게 편도 5km, 왕복 10km 정도거든요. 아,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 10km, 왕복 10km 보낼 때도 키메라 7으로 먼저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5인치 레콘 그 Y6라는 걸로도 보내보고 이랬는데, 레콘 Y6는 충분했는데 키메라 7에 쓴 이 똑같은 8000mAh 배터리는 좀 제가 오래 쓴 거라 그런지, 야, 한 10분 가니까 막 방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야, 그땐 진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것도 바다 위에서 날렸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고. 예, 한 2.92V 정도 됐네요. 이제 거의 착륙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랜드나우가 뜹니다. 랜드나우 2.89. 하긴 랜드나우는 아까부터 떴지. 왜냐면은 이게 제가 리튬 폴리머 기준으로다가 워닝이 세팅돼 있으니까. 예, 2.8V. 이제 착륙해야겠습니다. 진짜 돌아오겠습니다. 한 18분, 19분 정도 난다.
20분 좀 안되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이온 배터리로 한 22km 정도 거리상으로는 비행했습니다. 안전한 착지. 배터리가 좀 맛이 가면은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뜨거워지진 않았고 조금 따뜻해지긴 했습니다. 키메라 7LR로다가 한 20분 조금 안되게 비행할 수 있다. 소리가 엄청 크네.